77페이지죠?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자, 요거를 하는데 77이 아니라 76이지, 그치? 나 왜 77페이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아, 너네 거 만들어주고 나는 지금 안 뚫어가지고 지금 난 낱개로 보고 있어. 76부터지, 그지? 다시. 자, 76페이지. 힘과 운동을 갑니다. 그 물리라고 하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힘, 뭐 힘이 세다 뭐 이런 류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제 물체의 운동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류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힘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냥 앞으로는 물리 공부할 때만큼은 아, 이 힘을 주면은 뭔가 모양이 바뀐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동 상태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리에서 말하는 힘이 그런 거야. 운동 상태라든가 아니면 모양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뭐 근원적인 거, 그런 것이 힘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운동 상태라는 거는 두 가지로 서술이 가능한데, 빠르기라는 거 하고 방향이라고 하는 거, 빠르기하고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빠르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뭐 1초에 몇 미터 가는가, 뭐 1초에 10미터 가는 애랑 뭐 1초에 100미터 가는 애 중에서는 당연히 1초에 100미터 가는 애가 더 빠른 거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빠르게 하고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 그게 힘이야.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도 참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물체가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에 딱 하나만 작용해 줬으면 너무 좋잖아, 그지? 근데 물체 하나에 딱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그런 곳은 거의 없단 말이야. 다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을 해.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힘을 종합해 봤을 때 운동 상태가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종합했을 때 운동 상태가 바뀐다라면 얘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종합했는데 운동 상태가 안 바뀌어 그러면 뭐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물리에서 중요한 건 그거야. 얘가 진짜로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지 바꾸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힘을 나타낼 때 그냥 단순하게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종합해서 나타낼 거야. 그 힘들의 종합, 합성, 합력을 가지고 나타낼 거라고. 여기서 요 용어를 잘 주목해. 같은 물체에, 같은 물체라는 게 제일 중요해. 같은 물체에 여러 가지의 힘이 작용할 때 그것들을 다 합성을 해가지고 그냥 한 가지로만 딱 나타내는 거야. 한 가지로만. 왜? 한 가지로만 나타내면 풀기 쉽거든. 과학자들은 항상 쉬운 거 좋아하고 단순한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고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지? 같은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동일한 운동의 효과를 내는 요거를 내는 단 하나의 힘, 요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합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합력이라 그래. 물론 뭐 단 하나가 아니더라도 두 개를 하나로 합치거나 뭐 세 개를 두 개로 만들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합력이라고 하는데, 단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알짜 힘이라 그래. 알짜 힘.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다라는 말 자체가 뭐다? 운동 효과를 내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운동 효과를 내는 힘이 없다는 거는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만약에 운동 효과를 내는 힘이 있다,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어. 하나는 힘의 크기, 그다음 하나는 힘의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 각각은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다음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 다음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요거를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의 방향이 당연히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 화살표가 얼마나 기냐, 길이가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화살표의 시작점이 요 작용점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의 힘이 작용할 때는 이 힘들을 운동효과 동일한 걸 나타내는 단 하나로 합쳐버리는데 이것을 합성한다라고 하고, 합성된 힘, 합력을 가지고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합성된 힘을 가지고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단순한 물리 초보들이잖아. 그치? 물리 개초보들이란 말이야. 우리 스스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냥 물리 개초보들이니까 쉽게 하자. 운동을 할 때 물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지구 상태에 있는 물체는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잖아. 그치? 뭐 빙글빙글 도는 것도 하고, 그치? 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하고, 앞으로 가는 것도 하고, 뒤로 가는 것도 하고 다 하잖아. 그치? 근데 항상 뭐만 볼 거냐면 1차원으로 움직이는 것만 볼 거야. 1차원으로. 그러니까 뭐야? 왼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고, 위로 가는 게 있으면 아래로 가는 게 있는데, 오른쪽 위, 뭐 왼쪽 위 대각선 이렇게 가는 건 없어. 그냥 이것도 뭐라고 보면 돼?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렇게 그냥 1차원으로 무조건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하나가 있으면 1차원적으로 일단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 효과가 생기겠지. 지금 얘는 힘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얘를 같은 방향으로 더 힘을 줘. 그럼 어떻게 될까? 운동의 효과가 더 커지겠지. 당연히 이거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단순하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합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방향이면 두 힘을, 이게 하나가 5고 하나가 3짜리면 어떻게 해라? 더 해버려라. 그냥 더 해버려. 같은 방향이면.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하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돼. 하나가 오른쪽으로 5 작용하는데 하나가 왼쪽으로 3 작용해. 얘가 5 작용하는데 3 작용해. 큰 데서 작은 데 빼버려. 그러면 오른쪽으로 얼마? 2만큼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로만 나타내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힘의 단위를 나타낼 거야. 힘의 단위는 어떻게 돼? 뉴턴이라고 해서 N이라고 쓸 거야. N 이렇게. 그래서 합성된 힘은 여기서는 8뉴턴, 여기서는 2뉴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크기는 다 똑같잖아. 그지? 5, 3 작용했잖아.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힘이 8이고 얘는 같은 효과를 내는 힘이 2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운동 상태가 크게 변하겠어? 위에 게 더 크게 변하겠지. 그지?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생각해봐. 빠르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빨라지는 거야.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빠르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도 있어. 그 빠르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 그래?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 자, 일반적으로 속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그냥 뭘 나타내는 거였어?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빠르기를 그냥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만약에 3이라고 썼다. 그러면 빠르기가 3이다. 빠르기 5다. 그러면 뭐 빠르기가 5다. 이런 거고. 그치?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단위라고 하는 거를 써주면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비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어떻게? 1초당 몇 미터 간다. 이런 식으로. 자, 단위를 이렇게 써가지고 속력을 나타내는데 또 이런 이상한 용어가 있어. 속도라고 하는 거. 속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야. 근데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단순한 빠르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같이 나타내주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 대체 어떻게 나타내야 방향까지 나타낼 수 있을까? 빠르기는 어쨌든 숫자로 나타내잖아. 그치? 빠르기는 어쨌든 숫자로 나타낼 거란 말이야. 그럼 숫자에다가 뭐 어떤 짓을 하면은 방향까지 표시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숫자 가지고 하는 거에서 뭐 어떤 짓 할 수 있어? 앞에다가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것밖에 못하지. 그치? 그치? 그래서 방향을 부호로 나타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물리 초보들이니까 뭐만 볼 거다? 1차원 운동만 볼 거다. 그러면 1차원에서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지.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이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부호 개념은 있잖아. 수학에서는 뭐 수가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치? 양의 수다, 음의 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리에서만큼은
양의 값, 음의 값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뭘 뜻하는 거다? 뭐 방향을 뜻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양의 값이면 뭐 오른쪽 방향 또는 윗방향.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했으면 마이너스가 아래가 아니라 마이너스는 왼쪽이 되는 거야. 1차원으로 봐야 되니까 플러스를 위로 봤으면 아래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만약에 방향이 항상 똑같은 방향이면은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겠지. 다행히도 여기 통합과학에서는 빠르게 하고 속도가 그냥 똑같은 걸로 볼 거야. 왜? 방향이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만 갈 거니까. 아래로 가는 애는 계속 아래로만 갈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애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갈 거고 왼쪽으로 가는 애는 계속 왼쪽으로만 갈 거야. 일단 당장에는 지금은. 자, 그래서 속도라는 개념은 이런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속도라는 게 변하는 거.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 그냥 단순하게 얼마나 변했는지만 나타내면 비교하는 게 조금 애매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변할 수 있고 어떤 애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많이 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운동의 효과는 누가 더 큰 걸까?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변한 애, 많이 변한 애랑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변한 애.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변한 애가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가속도를 나타낼 때도 그냥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몇 초 동안 나타내는가? 몇 초 동안 이 속도 변화가 나타났는가? 해서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시간으로. 걸린 시간으로. 그래서 가속도라는 개념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시간이 뭔데? time, t. 속도 변화는 뭔데?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차이가 되겠지. 변하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이게 좀 얘는 문자로 썼는데 얘는 이렇게 글로 쓰니까 좀 그렇다, 그지? 한글로 쓰니까 어떻게 할까? 나중 속도 v, 처음 속도 v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써주냐? a라고 써줄 거야. a라고. 그래서 a는 t분의 v-v0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러면 이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운동 효과가 어떻다라는 거지? 크다라는 거지? 그지? 가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운동 효과는 작다라는 거고, 근데 운동 효과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지? 알짜 힘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우리 위대한 뉴턴 아저씨가 연결해줬지. 뭐라고? 알짜 힘이 클수록 운동의 효과가 크다라고. 알짜 힘이 뭐하고 비례한다? 가속도하고 비례한다라는 거. 근데 자, 당연히 무거운 물체, 엄청나게 질량이 큰 물체하고 엄청나게 질량이 작은 물체를 서로 비교했을 때 당연히 질량이 큰 물체는 운동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겠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트럭을 밀어봐, 운동 효과가 잘 나타나? 안 나타나지. 근데 모형 덤프 트럭을 막 밀어. 어떻게 돼? 그냥 저기 날아가지, 그치? 질량이 어떨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운동 효과가 어떤 거야? 큰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 가속도라고 하는 애랑 즉 질량이라는 애랑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반비례하는 게 되겠지. 반비례하는 게 되겠지. 이렇게. 근데 봐봐,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는데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해. 요거 그냥 합쳐서 써버릴 수 있잖아, 그치? 합쳐서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하고 알짜 힘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를 등식으로 딱 써주면 이게 뉴턴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질량에 어떻게 되고,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알짜 힘, 작용하는 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힘이 2배가 되면 가속도가 2배가 되고, 힘이 3배가 되면 가속도가 3배가 되고, 질량이 2배가 되면 가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 해가지고 식이 하나 있지? 그 식을 보면은 될 거예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 힘이고, 정리하면은 F는 ma라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F는 ma. 그럼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가속도의 단위부터 해가지고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의 변화라는 속도의 부호,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지. 근데 시간의 단위인 세크로 한 번 더 나눠주니까 미터 퍼 제곱 세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
1초 동안 속도가 그만큼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 값이 뭐 4라는 값이 나왔어. 그러면 뭐다? 얘는 1초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속도가 얼마씩 4m/s씩 변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요 녀석의 각각의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가속도의 단위는 m/제곱세크,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자, 질량은 항상 단위를 국제 단위, 킬로그램 단위로 써야 돼. 그러면 이거 뭐 이런 게 나오네.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나누면 m/제곱세크 뭐 이런 게 나오지, 그치? 요거 좀만 정리하면은 뭐가 나와? 뉴턴이란 단위가 뭐랑 똑같다? 킬로그램 m/제곱세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런 단위가 나오면 아, 얘는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되셨죠? 이런 단위가 나오면 아, 얘는 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알짜 힘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가속도가 생긴다 정도는 이제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요 공식을 가지고 조금만 한번 식을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 내가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몇 초 정도 지났을 때 속도가 얼마 될지 알 수 있겠지. 얘는 1초당 4씩 늘어나는 거니까 10초 뒤에는 40이 될 거고, 맞아? 5초 뒤에는 뭐 20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그거를 조금 공식화 시켜 놓은 게 요걸 조금 정리만 하면 돼. 가속도라는 A는 T분의 V 빼기 V0이지. 그걸 여기다 가져와서 A는 T분의 V 빼기 V0에서 양변에 T를 곱해가지고 AT는 V 빼기 V0이 되는 거고, 정리. V는 V0 플러스 AT라는 값이 나왔나. 그럼 여기서 V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나중속도지. 자, 나중속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지? 자, 나중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몇 초 뒤에 얼마의 속도를 갖는지 다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 딱 봤을 때 뭔가 문자로 된 식인데, 요게 상수라고 생각해봐. 처음 속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하다. 상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지? 어디서 많이 봤냐면, y는 b 플러스 ax 뭐 이런 꼴로 많이 봤어. 이게 뭐야? 1차 함수 꼴이지. 대신에 이제 x축 대신에 t축 시간이 들어간 거고, y축 대신에 나중속도라는 게 들어간 거잖아. 요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속도다. 그러면은 요게 y절편이잖아. 요게 y절편. 처음 속도가 v0이야. v0. 근데 기울기 가속도가 어때? 일정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여기가 시간 t라고 해볼까? t초일 때 여기다 t 대입하면은 값이 v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v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속도랑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속도랑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다라고 하는 거. 요거였잖아요. 요거였잖아요. 그지? 기울기가 가속도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잘 보자. 우리 일반적으로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오지? 거리가 나오지, 그치? 그럼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 방향으로만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속도하고 속력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가 속도 시간 그래프지만 그냥 속력 시간 그래프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어차피 속도하고 속력이랑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면 이동 거리가 나올 건데, 얘를 지금 보게 되면은 속력이 자꾸 변해. 그지? 변해. 근데 요거 그래도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속력하고 시간의 곱, 속력하고 시간의 곱, 속력하고 시간의 곱, 속력하고 시간의 곱, 속력하고 시간의 곱.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적분이 되겠지? 그럼 우리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 이게 뭐가 나오는 거다?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이동거리를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야. 뭐 도형의 넓이 계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나 사각형 만들어 놓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려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럼 이게 사각형하고 삼각형 더하면 되는 거잖아? 사각형 넓이는 당연히 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돼. V0, P 이렇게 하면 돼. 자,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V에서 V0 뺀 다음에 T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지. 2분의 1에다가 V 빼기 V0 한 다음에 T 곱하면 되지. 그지? 근데 여기 봐라. 요게 요거랑 똑같지. 요거랑 똑같지. 요거랑 똑같지. 2분의 1 T AT. 그럼 뭐야?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동거리 계산 공식이 어떻게 돼? V0T 일단 더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1에 AT 제곱까지도 더해야 돼.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 운동은 내가 이미 하나 가정을 해놓은 게 있어. 뭐? 처음 속도가 어떻고 일정하고, 그지?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게 어떤 상황? 일정한 상황이야. 그지? 처음 속도하고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 특히 이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벌써 두 가지 배운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시간 곱을 더한 거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한 거리는 V0t 처음 속도에다 시간 곱한 거에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2분의 1의 가속도의 시간 곱 제곱 이렇게 나타낸 거다. 이렇게 공식 두 가지 알아두신 다음에 중력이란 힘에 이제 대해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실제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 자, 77로 들어가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나옵니다. 보통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에다가 거기다가 쫙 그어놓고 이렇게 쓰면 돼요. 만유인력이다 라고. 이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서로 뭐 하는 힘이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서로 끌어당긴다.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MA고 질량이 MB라고 한다 그러면 A가 B를 끌어당길 때 B도 A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힘을 나타내 보면 A를 당기는 거, 그 다음에 B를 당기는 거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작용하겠네, 그치? 자, 요 힘을 글로 한번 써볼게. 요 첫 번째 거 요거부터 먼저 쓰자.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 누가? A가 누구를? B를 뭐하는? 끌어당기는 힘.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는 B가 A를 어떻게 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 자, 그러면 이거 지금 힘은 서로 같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서로 다른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당연히 다른 물체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얘는 B를, 얘는 A를. 근데 크기가 어떨까? 같고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서로 다른 물체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뭐라고도 하냐면 작용과 반작용이라 그래. 작용과 반작용.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과 작용, 반작용의 법칙, 가속도 법칙 벌써 3개 배웠어. 어마어마하지 않니? 다시 가속도 법칙은 뭐였어? 아까 여기 있었네? 지웠네? 다 지웠네? 가속도 법칙은 뭐였어? 동일한 알짜의 힘이 주어질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지? 그러면 동일한 질량의 물체일 때 가속도는 알짜 힘에 비례한다. 힘에 비례한다. 그냥 힘이 아니라 근데 알짜 힘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래서 F는 MA라는 공식. 그지?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야? 질량을 가진 서로 다른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 그때 그 끌어당기는 힘 두 개의 관계가 뭐다? 작용과 반작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중력, 그 다음에 B가 A를 당기는 중력,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자, 두 번째 점이 별표.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냥 힘의 일종이야. 중력이잖아. 그냥 졸라 세게 끌어당기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요거 그냥 중력 F라고 써볼게. 요 F는 뭐에 비례한다?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뭐야? MA에도 비례하고, 그지? MB에도 비례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거리에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지. 근데 뉴턴이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걸 찾아냈어. 그래서 여기를 둘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등식으로 써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F, 여기 중력이야, 중력. 중력이라는 힘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 나누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 이렇게 서술할 수 있고, 요 가속도 법칙이랑은 조금 다른 게 여기에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는 상수값이 하나 들어가. 상수값이. 중력 상수값이 하나 들어가. 자, 요게 뭐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식이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질량 조그만한 이 두 물체가 아니라 요 하나의 공을 있지, 졸라고 큰 행성이나 천체라고 생각을 해봐봐. A가 졸라 커졌어. 그럼 거기에 이제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B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요게 A야. 요게 A.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얘는 질량이 엄청나게 크겠지. 그래서 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녀석은 질량이 이렇게 큰데 전체적으로 여기도 질량이 있고 저쪽 반대편도 질량이 있고 여기도 질량이 있고 여기도 질량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하고 여기의 평균값은 여기 가운데가 되겠지. 그치? 여기하고 여기 평균값도 가운데가 되겠고, 그 모든 질량이 다 모여있는 지점이 어디가 되겠어? 요 가운데, 요 행성의 중심 지점이 되겠지. 그치? 천체의 중심 지점. 자, 요 천체의 중심 지점이 있고 요 녀석도 중심 지점이 있어. 그치? 그러면 이때 얘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요 중심 지점하고 요 중심 지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질량과 요 녀석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자, 요 녀석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해볼게. 요 녀석 사이의 거리를 내가 얼마라고 해볼까? 뭐 d라고 해보자. d 이렇게 썼어. 근데 생각해봐라. 저 우주 끝자락에 절라고 멀리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크겠지. 그치? 그치? 근데 그냥 행성 표면 근처에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표면 근처, 표면 근처. 표면 근처에 있으면, 이거 잘 봐봐. 요 거리하고 요 거리 합이 거의 그냥 뭐랑 똑같아? 그냥 이거랑 똑같지 않니, 그냥? 이게 내가 지금 크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 사이즈는 어떨 거야? 요 A라는 애가 요만한 게 있으면 B라는 애는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거보다 더 작지, 그지? 그지? 그러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곧 그냥 뭐가 되는 거야? 행성의 반지름과 같아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그냥 지워버리고 요거 그냥 전체를 뭐라고 하면 돼? 행성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때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근데 우리는 뭐 지구가 움직이고 천체가 움직이는 거 그거 보는 거 아니잖아. 누가 움직이는 거 볼 거야? 요 물체가 움직이는 거 볼 거지.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써볼게. 누가 누굴 당기는 거야? A가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힘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지?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하면 돼? 아, B한테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그치? 맞아?
근데 이렇게 행성과 같은 졸라고 큰 천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 중력이라고 한다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이 힘을? A 행성에서 B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라고 하면 되겠지. 맞아? 요게 뭐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방금 전까지 배운 거를 이제 종합을 해볼 거야. 자, 이물체에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지, 지금 B한테. 다른 모든 힘이 하나도 없고 중력이란 힘만 작용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요 물체에 작용하는 합성된 힘, 알짜 힘은 중력이 되겠지. 다른 아무 힘도 없으니까. 다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요 행성이 당기는 중력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뭐가 되는 거야? 중력이 되는 거지. 근데 알짜 힘은 가속도 법칙에 따라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쓸 수 있지. 맞아? 그러면 봐. 요게 알짜 힘으로 작용하는데 그 알짜 힘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가속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요것만 봐봐. 요것만 이렇게 봐봐. 봤더니 스몰 m은 똑같이 들어가 있지. 지워버려. 그럼 뭐가 남지?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지, 이게. 맞아요?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인데 뭐만 남아? R 제곱분의 대문자 G, 대문자 M. 대문자 G, 대문자 M. 이렇게만 남지. 그지? 자,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하다. 요거 행성의 반지름이지. 요거 행성의 질량이지. 행성이 박살나지 않는 한 변하지 않겠지. 그치? 행성이 똑같은 행성이면 똑같겠지. 그치? 요거 아까 뭐라 그랬어? 상수라 그랬어. 그럼 이거 전체가 뭐야, 그냥? 상수가 되는 거지. 이게 전체가 그냥 상수가 되는 거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계산했어. 대체 뭘 대입해서? 지구의 반지름과 지구의 질량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지구에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가 나오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이게 얼마 나왔냐면 9.8 여기 나왔어. 되겠니? 이래서 9.8이라는 중력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중학교 때는 9.8 곱해라. 그냥 무조건 9.8 곱해라. 그치? 왜 곱해요? 알 거 없어. 그냥 곱해. 그치? 근데 왜 곱하는지 나오는 거야. 지구의 반지름하고 지구의 질량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랬더니 9.8이 나오는 거야. 뭐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그래서 이거를 보통 G라고 써. G라고 써.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 말하는 예를 들어 달로 갔다. 그럼 여기다가 달의 반지름하고 달의 질량을 넣으면 되겠지. 달의 반지름하고 달의 질량을 넣었는데 달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지구의 4분의 1 정도 크기야. 4분의 1 정도 크기야. 거기다 지구의 질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지, 그치? 그걸 대입해보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지구에서의 값인 9.8에 6분의 1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외웠었지. 달에서는요, 계산할 때 9.8 한 다음에 6분의 1로 곱해요. 그치? 왜 곱한다고? 반지름하고 질량이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중력의 특징,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요게 뭐야? 지구 중심 방향이야. 중심 방향. 다르게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체의 질량과 크기에 따라서 있지? 천체의 질량과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달에서 측정하면 지구에서 측정할 때 6분의 1 정도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자, 물체가 달라지더라도 중력 가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게 전부 다 상수가 돼버렸잖아. 그치? 근데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한 값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지. 물체의 질량이 다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kg이라는 물체가 있으면 그 녀석 9.8 곱하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제곱세컨 나오네? 그럼 뭐랑 똑같다 그랬어? 힘이랑 똑같다 그랬어. 그럼 몇 뉴턴이 나오는 거야? 9.8 뉴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라는 용어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무게 구할 때는 9.8 곱하세요라고 열심히 외웠던 거지. 그치? 지구에서는 저렇게 9.8 곱하고 달에서는 지구에서 곱한 값에 6분의 1 하세요 라고 배웠던 거지. 됐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진다라는 거는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그릴게. 여기다 간단한 건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휙 하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휙 하고 가는데 얘가 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면은 뭐 한 이쯤 오겠지, 그치? 이쯤에 왔어. 자, 이쯤 오는데 이쯤 와서도 오른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겠지.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여기랑 상황이 전혀 다를 거야. 왜냐면 여기서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은 작용하지만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 왜? 여기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위나 아래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러면 위나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냥. 위아래 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위아래 방향으로 힘이 없다야. 무슨 힘이 없다? 알짜 힘이 없다야. 중력이 작용하지만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일로 왔더니 이제 더 이상 날 떠받쳐주는 애가 없네? 근데 중력은 어때? 계속 작용하지. 그럼 나 이제 아래쪽으로 힘을 받네? 무슨 힘? 중력이라는 알짜 힘. 여기까지 되지? 근데 중력이라는 알짜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 변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 알짜 힘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중력 가속도가 생기지. 아랫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질 거야. 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점점점 빨라지면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래프가 막 이렇게 나타날 거지, 그치? 근데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는 안 볼 거라는 것. 2차원 운동이지, 지금. 맞아? 오른쪽으로도 가는데 아래쪽으로도 동시에 가는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가는 운동이잖아. 근데 난 이거 2차원 운동 이런 거 안 할 거라 그랬지, 그치? 그럼 뭐 할 거야? 1차원 2개로 쪼갤 거야. 차원을 2개로 나누자. 그러면 봐봐. 1차원적인 운동에서 봐봐.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이 있고, 그지? 아래로 가는 운동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가지로 나눌 건데 그 중에서 요거부터 먼저 보자. 자, 수평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처음에 내가 던질 때에는 힘을 주겠지. 근데 그 이후에 내 손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전혀 안 받지. 전혀 안 받으니까 알짜 힘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0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알짜 힘이 0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운동 상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치? 운동 상태가 안 변하니까 빠르기가 전혀 안 변하겠네? 그럼 원래의 빠르기 그대로 한 방향으로 계속 가겠지? 맞죠?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 같은 속도로 한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거야, 그냥. 등속 직선 운동. 같은 속도로 한 방향 운동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기가 일정하겠다잉? 자,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왜? 중력이라는 힘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연직 방향. 얘는 알짜 힘이 있어? 있지? 알짜 힘이 뭐야? 알짜 힘이 중력이야. 이런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똑같은 물체에서는.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가속도가 어떤 운동을 할 거야? 그치.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할 거야. 등가속도 운동. 그럼 해결법 나왔네. 1차원 2개로 쪼갠 다음에 나중에 뭐 하면 돼?
뭐 합치면 되지 뭐 그냥. 그치? 자, 근데 그 중에서 요거 한번 볼게. 알짜 힘이 중력이면서 가속도가 일정한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자, 이렇게 물체가 여기 높은 곳에 있었어. 여기 높은 곳에 물체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이제 여기 가만히 정지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얘를 놓는 순간 아랫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하겠지, 그치? 자, 얘는 그러면 처음 속도를 얼마라고 하면 돼? 멈춰 있었으니까 0이라고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오로지 무슨 힘에 의해서만 중력이라는 애에 의해서 낙하하는 그런 운동을 가지고 자유낙하 운동이라 그래.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의 가속도 그 밑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힘이 뭐 나와 있죠? 물체에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하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되셨죠? 그러면 요 녀석 한번 보자. 운동을 표현해가지고 얘가 몇 초일 때 얼마의 속도를 갖고 몇 초일 때 얼마까지 떨어지고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게 있겠지, 그지? 가장 쉬운 방법은 뭘 가지고 하면 될까?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생각해 보면 돼. 그지? 그러면은 우리 아까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렸을 때 뭐 가속도도 보고 이동거리도 보고 다 봤잖아.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게.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중력 가속도를 그냥 10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여기다 하나 그리는 거야. 여기가 시간, 여기가 속도.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뭐 0지점 이렇게 있겠지, 그치? 가속도가 10이라는 거 무슨 의미다? 1초당 속도가 10씩 늘어난다. 뭐 이런 거잖아. 10. 왜 10이야? 1, 2, 3초까지만 봅시다. 1초일 때 10 늘어나 있어. 2초일 때는 10 더 늘어나 있어. 그래서 20. 3초일 때는 10 더 늘어나서 3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타나겠네. 이런 식으로. 요게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녀석의 속도 시간 그래프야. 그럼 아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봤을 때 첫 번째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다. 그 다음에 아랫면의 면적이 그리는 게 이동거리다. 그럼 여기서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높이가 되겠지? 처음 1초 동안 떨어진 높이 한번 볼까? 얼마니? 5지? 5, 그치? 처음 1초 지나면 5m 떨어져. 여기라고 해볼게. 여기 이렇게. 여기 1초 후야. 1초. 여기가 몇 미터? 5m. 그 다음에 1초가 더 지나면은 요만큼 더 떨어지는 거지. 요만큼. 요거 넓이 한번 구해볼까? 뭐 10 더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냥. 얼마야? 15m 가네? 15m? 그러면 5가 쓰니까 5, 10, 15. 뭐 여기까지 오네? 2초 지났을 때 요만큼 왔어. 그 다음에 3초까지는 어떻게 돼? 2초에서 3초까지. 요만큼 넓이잖아. 몇 미터 가지? 25m 가지. 25m 가니까 그냥 여기에서 공이 쫙 떨어져가지고 여기 완전 부딪혀버리겠네, 그지? 25m? 이렇게. 그니까 뭐야? 공이 어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더 커지는 거지. 맞아요? 자, 근데 요거에서 봐봐. 5m였는데 15m가 되고 25m가 됐지. 이 숫자들의 관계가 눈으로 딱 보이면 당신은 수열 천재. 보이진 않지, 그치? 근데 좀 이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뭐 이런 거? 그런 게 되는 건데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있어. 공식이 이미 있어. 아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뭐 있었지? V는 V0 플러스 뭐 AT라는 거 하나 있었고 일단.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거 S를 이동거리라고 해.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공식 써도 되지. 그치? 언제든 써도 돼.
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자, 요거 그대로 적용만 해보자. 처음 속도 얼마? 0이니까 날리면 되지. 가속도가 근데 얼마야? 10이지. 그지? G로 10이잖아. 그지? 그럼 얼마야? 10t. 그러니까 1 대입하면 1초일 때 속도, 2 대입하면 2초일 때 속도, 3 대입하면 3초일 때 속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됐지?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보자. V0가 얼마야? 0이니까 날려 그냥. 됐지? A가 얼마야? 10이지. 그럼 넣으면 얼마가 돼? 5t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1초 동안 떨어진 높이. 그지? 2를 넣으면 2초 동안 떨어진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1 넣어봐. 얼마야? 5지. 5m 떨어진다니까? 2 넣으면 어디야? 40이지. 20이지. 20이니까 몇 미터 떨어진 거야? 20m 떨어졌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으면 얼마야? 45지. 그치? 20, 25, 45 떨어졌네.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활용하면 어때? 금방 구하겠지. 그치? 다만 여기는 내가 중력가속도를 그냥 10이라고 했으니까 10 쓴 거고,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G라고 써야 돼. 그래서 이걸 공식화 하잖아? 이거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의 공식이 되는 거야. V는 뭐다? GT. 나중 속도는 중력하속도 곱하기 시간. 됐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 2분의 1 GT제곱. S는 2분의 1 GT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다?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처음 속도가 0이면서 가속도가 중력가속도인 자유낙하 운동의 공식이 되는 거야. 됐지? 이게 솔직히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식을 다 만들 수는 있어. 그지? 근데 공식이 너무 많아질수록 막 뒤죽박죽 꼬이잖아. 그지? 차라리 나는 이거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거 하나 알아둔 다음에 자유낙하 처음 속도 0, 가속도는 G. 그럼 대입하면 이게 나오잖아. 대입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지? 처음 속도 빼버리고 G 넣고 하면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그래서 자유낙하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요 식기 한번 다시 보자. 얘는 뭐야? 얘는 뭐 되게 간단하지 뭐 그냥. 얘는 어떤 운동이야? 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럼 만약에 속도가 V였어. 그러면 뭐야? 1초 동안 V 가고, 2초 동안 2V 가고, 3초 동안 3V 가고. 이런 식이 되겠지. 얘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나타내겠어? 여기다 한번 그려보자. 등속 직선 운동.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한번 나타내보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나타내면 그냥 일정한 속도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이때 시간이 t일 때도 V고 3초일 때도 V고 2초일 때도 V고 다 V야 그냥. 그럼 얘는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 그냥 이거 넓이잖아. 그지? 단순하게. 그럼 뭐 하면 돼? VT 끝. 이거 뭐 할 게 없다는 거야.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지. 기울기가 빵이잖아. 그러면 이 운동하고 이 운동을 이제 합쳐가지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는 거야. 자, 먼저 나눠서 여기에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어. 내가 여기서 공을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뭐 V라는 속도로 던졌다고 해봐. V라는 속도로 던졌어. 그러니까 숫자 갖고 먼저 할까? 숫자 갖고 먼저 합시다. 3m/s라는 속도로 먼저 던졌어. 던졌으니까 이제 가겠지 얘는. 1초 뒤의 모습을 볼까? 1초 뒤의 모습은 3m 같지? 2초 뒤의 모습은 또 3m 같지? 또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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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이렇게 같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다 그려볼게. 1초 후에는 여기 와 있을 거야. 1초 후에는. 그치? 2초 후에는 여기 와 있을 거야. 간격이 다 몇 미터야? 3m씩이야. 3초 뒤에는 또 여기 와 있을 거야. 이게 다 몇 미터씩? 3m씩. 그지? 자, 근데 얘가 이제 자유낙하하는 걸 여기다 그려볼게. 아까 봤지만 뭐 1초에 몇 미터씩 떨어져? 5m, 15m, 25m 막 대충 이렇게 되지, 그지? 간격을 그리면 어떻게 돼? 1초일 때는 여기 와 있을 걸, 그지? 얼마 안 떨어지잖아. 이 길이가 3m지만 이게 5m로 생각해줘 그냥.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더 많이 떨어지지, 그치? 2초일 때는. 3초일 때는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확 내려올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이거 2차원 운동이잖아. 2차원 운동을 강제로 X축, Y축에 1차원 두 개로 쪼개놨으니까 다시 합쳐주면 되지. 어떻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요만큼 가면서 아래로 요만큼.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 그지? 오른쪽으로 요만큼 가면서 아래로는 요만큼.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 오른쪽으로 요만큼 가면서 아래로는 요만큼.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 그지? 그럼 공을 연속적으로 이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떨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2차원적인 어떤 운동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1차원적으로만 해석할 거야. 물론 물리학 1으로 2학년 과목으로 올라가도 똑같아. 사실은 이 정도까지 깊게 할 필요 있어. 근데 너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마 해줄 거야. 해줄 건데 다른 학교들은 이 정도로 안 할 거거든. 그리고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긴 할 거야. 이 정도 수준을 알아야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봤을 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지구에 의한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 거기에 그림자 생겨 있는 거 보이지? 우리 책에 그림에 이게 노란 공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왼쪽 벽면에 보면은 공에 그림자가 찍혀 있지, 그지? 그 그림자를 보면 어떻게 돼? 점점점 간격이 넓어지지? 이게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찍은 거야. 같은 시간 간격 동안 그림자의 위치를 나타냈는데 점점 간격이 넓어지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어때? 그림자의 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고 있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거다. 얘가 원래 가려는 방향이랑 어떻게 보면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지? 그치? 원래 가는 방향이랑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방향이 자꾸 꺾이는 거야.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됐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0이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고 가속도는 0이고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고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일정하기 때문에 1초당 9.8 내지는 10 이렇게 되겠지? 10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되셨죠? 그러면은 이런 거 문제로 만약에 나오면 어떤 것들이 자주 나올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뭐가 나올까? 그럼 생각해봐. 뭐가 나올까? 나올 만한 거 있는 게. 이건 지금 숫자로 돼 있잖아, 그치? 문자로 주겠지. 그리고 문자를 찾아라라고 하겠지. 뭐 당연하잖아. 수학으로 따지자면은 뭐 약간 활용과 같은 그런 거. 니네가 식을 세워야 되는 뭐 그런 건데 뭐 아주 좋게도 물리는 식이 다 있거든. 니네가 뭐 따로 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방정식 푸는 거와 같이 만들어질 거야. 얘가 Vm/s 이렇게 돼 있어. 얘가 15m야. 그러니까 뭐야? 15m 가서 떨어졌지. 수평 방향으로 15m 가서 떨어졌지. 얘 몇 m/s일까를 찾는 거야. 몇 초 만에 떨어진 거라고 했지 아까? 3초 만에 떨어진 거야, 그치? 3초 만에 일로 가면서 3초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다시 얘기하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 얘가 수평 방향으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야. 당연하지, 그치? 얘가 이렇게 가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치? 우리가 그냥 원래는 이 하나의 운동을 두 개로 쪼갠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15m만큼 가는데 3초 걸렸으니 얼마? 5m/s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의 높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것도 나올 수 있겠지. 이거는 뭐랑 똑같을까? 요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똑같지. 뭐 하는 거야? 1초, 2초, 3초 동안 무슨 운동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3초 동안 자유낙하 운동을 했을 때 이동한 거리가 곧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공식이 있네?
뭐야? 2분의 1 GT 제곱이야. 2분의 1에 GT 제곱인데 G를 그냥 10이라고 하고 T는 얼마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돼. 2분의 1, 13의 제곱. 얼마니? 와, 더럽게 많이 떨어진다, 그지? 3초 만에 45m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실제 운동 상황이랑 좀 다를 거야. 왜냐면 얘는 우리 앞에서는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작용하는 알짜 힘이 중력밖에 없어야 되지, 그치? 그 말은 공기 저항도 없어야 되고 마찰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완전 진공 상태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걸 경험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그치? 만약에 뭐 500m짜리 빌딩이 하나가 있어. 500m짜리 빌딩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500m짜리야 이게. 공기 저항이 하나도 없고 마찰도 없다고 생각해봐. 내가 여기 위에서 공을 툭 떨어뜨렸어.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지. 그럼 몇 초 만에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유낙하 운동해서 떨어진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 나오게? 500m가 나오게씩만 쓰면 되잖아. 500m는 2분의 1 GT제곱. 끝. 그치? G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10 넣으면 돼. 그럼 T 구하면 되지. 그치? 몇 초? 10초. 500m 건물에서 10초 만에 떨어진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것도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겠네. 하나는 건물의 높이가 요만해. 요게 높이가 라지 H야. 근데 하나는 건물의 높이가 요만해. 요게 스몰 H야. 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말고 여기서 공을 자유낙하시키고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얘를 수평으로 휙 던져서 쭈르르르르르 하고 얘는 쭈르르르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졸라 복잡해졌지? 배제구 기출이야. 쫄지마. 얘의 거리를 내가 20m라고 했다면 그리고 얘를 던지는 속도를 2m/s라고 했다면 됐죠? 그리고 조건을 더 줄게. 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t초라고 하고 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t 플러스 2초였다라고 한다면 높이는 얼마겠느냐? 이게 실제 기출문제라니까. 이런 정도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대신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풀이하는 건 같이 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어. 일단 문제부터 딱 분석을 해보면 공이 나중에 떨어져, 그지? 얘가 나중에 떨어지잖아. 왜? 얘는 t초 만에 떨어졌는데 얘는 t 플러스 2초만,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문제를 좀 잘못 썼구나. 얘가 t초 동안 떨어지는데 동시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좀 더 나중에 떨어뜨려야 되겠지. 먼저 떨어뜨려야 돼. 먼저 떨어뜨려야 되지. 얘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t 플러스 2가 아니라 t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원래는. t 마이너스 2 타임 t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돼. 그치? 먼저 떨어뜨리고 2초 뒤에 떨어뜨린 거지, 그치? 2초 뒤에 떨어뜨린 거야. 얘는 2초 뒤에 떨어뜨려서 요만큼 가야 되고, 그치? 얘는 2초 전에 떨어뜨려서 요만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요 사이 거리가 얼마야? 20m인데 얘는 2m/s로 쏴버렸거든. 그럼 얘는 몇 초 만에 떨어지는 거야? 10초 만에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10초가 되는 거야, 10초. 그치? 10초. 그럼 t는 몇 초가 돼야 돼? t-2가 10이니까 12초. 그러니까 얘는 몇 초 만에 떨어지는 거? 10초 만에 떨어지는 거, 얘는 12초 만에 떨어지는 거야? 이거 플러스 맞지, 그치? 잘못 생각했네. 플러스 맞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10초 그대로면 여기는 몇 초? 8초 만에 떨어져. 8초 만에 떨어져. 그러면은 10초 만에 떨어지는 높이와 8초 만에 떨어지는 높이의 b, 그거를 구하면은 뭐 높이 b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것도 당연히 그냥 바로 계산하면은 될 수 있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100대 64 뭐 이렇게 될 거야. 왜냐하면 공식이 이러하잖아. 높이는 시간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치? 시간 제곱에 비례하니까 100대
64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럼 이거 얼마니? 25대 16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에서 더 한 발 나아가지고 재작년에는 뭐가 나왔냐면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이게 막 뉴턴과 관련된 거니까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사과 떨어뜨리는 거 맨날. 피사 사탑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휙 자유낙하 시켜.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화살을 평 쏜대. 이렇게 드론이 화살을 평 쏜대. 수평 방향으로 드론이 화살을 평 쏴가지고 사과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탁 맞춘대. 그때 뭐 여기 거리가 뭐 몇 미터라면 얘를 몇 미터 퍼 세크로 쏘아야 맞출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얘네가 사과가 맞춰진 높이가 몇 미터인가 뭐 이런 거. 이게 서술형 1번 속도, 서술형 2번 이 높이 이런 게 나왔었다고. 이거는 어차피 뭐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같이 할 거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당연히 그냥 뭐야, 얘가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얘가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은 거야 그냥. 그치? 시간 간격을 두고 쏜다 그러면 절대로 못 만나지. 왜? 같은 시간 동안 항상 같은 높이 떨어질 거니까. 얘가 요만큼 떨어질 때 얘도 요만큼 떨어지려면 동시에 떨어뜨려야 되지. 그치? 맞아? 안 그러면은 시간 간격을 줄 거면 얘가 더 밑에서 가거나. 맞아? 얘가 더 밑에 있어야 떨어지는 동안 뒤쫓아 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늦게 쏘게 되면은 이미 얘는 가버리고 얘는 나중에 도착한단 말이야. 맞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쏘면서 얘가 얼마로 가야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기출문제 풀이할 때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뉴턴의 사고 실험까지만 딱 정리해 봅시다.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생각을 통해서 실험을 한 거야. 생각을 통해서 지표면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질 때 속력이 클수록 더 먼 곳에 떨어진다. 요 그림 한번 볼까? 얘가 아까 뭐 5m/s였으니까 이렇게 갔지. 15m. 근데 어쨌든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야? 3초 걸리지 무조건. 요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어차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초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얘를 10m/s로 바꿔버리면 1초에 10m, 20m, 30m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건 3초 만에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수평 방향으로는 30m 가서 떨어지겠지. 그치? 그럼 얘를 더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맞아? 자, 요 과정을 반복해서 졸라고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해낸 거야. 그림을 볼게. 지구는 둥글어. 그치? 그렇지만 그 둥근 모습을 볼 수 없어. 왜? 우리가 너무 조그만하니까. 근데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생각했지. 왜? 중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할 테니 모든 천체는 다 구의 형태를 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포를 쏘는데 이 대포라고 생각해봐. 천천히 쏘면은 그냥 앞에 가서 툭 떨어져. 그치? 툭 떨어져. 툭 떨어져. 더 빨리 쏘면 툭 떨어져. 더 빨리 쏘면 툭 떨어져. 계속 떨어지는 중이지. 그치? 근데 더 빨리 쏘면 어떻게 돼? 툭 떨어져 계속 떨어지는데 안 만나. 그치? 왜? 대포가 떨어지는데 땅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 맞아? 대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땅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 마치 뭐랑 똑같냐면 니네가 이렇게 언덕길 이렇게 있어. 언덕길에서 공을 던지는데 공을 그냥 이렇게 던져. 공을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렇게 쭉 내려가지. 그치? 그치? 근데 공이 내려가는데 언덕도 내려가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지면이 내려가고 있어. 근데 대포알도 내려가고 있어. 졸라고 빨리 던지면 되겠지. 그치? 그걸 계산해봤거든 이 사람이. 1초에 8km 가야 돼.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구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꺾여 있지. 그치? 그걸 지구의 곡률이라 그래. 곡률. 얼마나 꺾여 있는지. 요게 8km 정도 갈 때마다 얼만큼씩 떨어지냐면 요 길이가 8km라고 하면 8km를 나가보면은 땅이 5m 정도 꺼져 있어. 8km 가면 5m 꺼져 있고 8km 가면 5m 꺼져 있고 요런 정도라고. 그러면은 자유낙하로 5m 가는데 한 1초 걸렸잖아. 아까 계산했을 때 여기서 중력가속도를 10이라 하면 한 5m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초당 8km 정도는 가야지만 땅이 꺼지는 곡률이랑 똑같이 꺼진다라는 거지.
요게 지구의 인공위성이 도는 속도와 비슷해. 지구에 있는 인공위성이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돌 거야.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조금 다를 거거든. 근데 지표면상에서는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될까? 얘가 슈악 가겠지. 근데 가는 중에 엄밀히 따지면 가는 중에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 느려지지, 줄어들지, 그지? 줄어드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중력 때문에 돌아와 이렇게. 근데 중력 때문에 돌아가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지, 그지? 다시 튕겨져 나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 다시 튕겨져 나가. 다시 돌아와. 이게 타원 궤도 형태로 돌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졸라고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시작부터 8km로 던질 수가 없지, 그치? 시작부터 8km로 던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선 같은 거 만들고 우주 탐사선 같은 거 만들고 할 때는 어떻게 해? 로켓을 이따만한 거에다가 연료를 꽉 채워가지고 뭐해? 1차 로켓에서 연소에 쫙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다 쓰면 분리해버리고 2차 로켓에서 또 쫙 나와가지고 가속한 다음에 분리해버리고 그 상태로 탈출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 마치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도는 것처럼 다른 행성이 이렇게 딱 있으면 다른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행성의 중력에 붙잡혀가지고 점점점 빠르게 가속해가지고 한 바퀴 빙글 돌아서 팡 튕겨 나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속을.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뭐야 뉴 호라이즌스인가 뭐였나? 뉴 호라이즌스인가 하는 애가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 그 다음으로 빠른 게 저거 보이저 1, 2호. 걔네가 엄청나게 빨리 가속해가지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초당 10km는 넘어. 그럼 거의 초당 20km 정도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걔네 이미 갔잖아 저기 태양계 밖으로. 본 적 있지 않아? 뉴스 기사? 걔네 이미 태양계 밖으로 나갔어. 걔네가 1970년대 후반인가 그때 던졌잖아, 그치? 벌써 한 40년 갔다고. 한 3, 40년 가가지고 태양계 밖으로 나갔어 지금. 그래 한 목성인가 해왕성 지나서 카메라를 샥 돌려가지고 지구를 봤는데 그냥 졸라고 조그마한 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 이제 어이가 없고 이 아등바등하게 이 조만한 땅덩어리에 살아가고 있는 신세 한탄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갈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에서의 탈출 속도라 그래. 탈출 속도. 이 탈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초당 11.2km 속도. 초당 11.2km 속도로 11.2km 정도 되는 속도로 쏘아버리게 되면은 얘가 지구 궤도를 탈출해 버릴 수 있어. 그게 아니면 그거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타원 형태로 돌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이와 같은 사고 실험으로 지구 주위를 원운동해서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설명을 했지, 그지? 근데 이상하게 지금 어쨌든 다른 천체들과의 상호작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달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계속 더 멀어지고 있어. 달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어. 지금은 한 평균값이 한 4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어. 한 1억 년, 2억 년쯤 지나면 달이 없어지겠지, 그치? 바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학,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뭐 역학 설명하는 그런 학문에 가지고 역학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역학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뭐야? 근원이. 근원이 힘이지, 그치? 답을 얘기해놓고 정신이 좀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중력과 같은 힘이 작용하는 그리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런 개를 가지고 시스템이라고 해. 그래서 중력과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정리 마저 해보면 대기. 우리 지구의 대기는 현재 뭐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질소고, 그지? 그 다음에 산소고, 그리고 아르곤 뭐 이런 가스들이 있잖아, 그지? 대기를 보게 되면은 CO2라든가 아니면은 뭐 N2, 아니면 뭐 아르곤, 그 다음에 뭐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O2가 더 미량인가? 아니지? 이렇게 있어. 이게 주성분이잖아, 현재. 얘네들 분자가 있으면 상대적인 질량이 있거든. 우리 앞에서 상대적인 질량은 뭐 이런 거 있었다 했잖아. 그걸 숫자로 나타내면은 얘는 한 44 정도 수치를 갖고, 얘는 28 정도 수치를 갖고, 얘는 한 40 정도 수치를 갖고, 얘는 한 32 정도 수치를 가져. 근데 이거에 비해서 누구들은 H2라고 하는 수소기체 있지. 이거나 아니면 뭐 헬륨, 아니면 메테인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2고, 얘는 4고, 얘는 16이야. 막 이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량이 어떤 애들이야? 굉장히 작은 애들이지, 그치?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애들이니까 얘네들 당연히 중력을 크게 받는다, 약하게 받는다? 약하게 받는다. 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다 똑같이 작용하지만 중력이란 힘 크기 자체가 약한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어때? 강하지? 질량이 몇 배야? 22배지, 그치?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력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대기 성분으로 남았던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다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 거지. 그치? 근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 목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겠지, 지구에 비해서. 지구보다 훨씬 더 중력도 강할 텐데 거기는 온도도 엄청나게 낮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중력도 강하니까 더 탈출하기가 힘들 거야. 그래서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많거나 이런 애들이 많지. 그치? 근데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첫 번째 중력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력의 영향으로 뭐가? 기체는 낮은 쪽에 모임으로 산에 올라가면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대기권이 두께가 1000km 정도 되거든. 그치? 1000km 정도 돼. 여기 표면 근처에서는 중력 차이가 별로 없잖아. 크기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니까, 여기가 6400 정도 되니까 뭐 여기서 1, 2m, 뭐 100m 떨어져 봤자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지. 근데 여기 1000km까지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작용하는 중력이 훨씬 더 약해져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강한 표면 근처에 기체의 대부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요 대기권을 층상 구조로 나눠보게 되면 뭐가 있어? 요 조금 엄청나게 밑에 대륙권, 그 다음에 요 굉장히 밑에 성층권, 그리고 더 밑에 해가지고 중간권, 그리고 끝까지가 열권,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은 여기 성층권 있지. 성층권이 본 높이가 한 30km 정도 되거든. 평균적인 높이가. 그러니까 뭐 한 10km에서 50km 정도까지가 성층권이야. 평균적인 높이는 한 30km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 중간 정도가 10km에서 한 50km 정도, 요 정도가 전부 다 뭔데? 성층권인데 요 안쪽까지 대기의 99%가 다 존재해. 지구 전체 대기양의 99%가 50km 이내에 다 들어가 있어. 이 정도로 지구의 표면 근처의 대기가 가장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표면의 대기압이 가장 높은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위로 풍선이 올라가면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류와 날씨 변화. 대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질은 상승하고 차가운 물질은 하강한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요거에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뜨거운 물질은 뭐가? 부피가 어떻게 돼? 굉장히 커지지.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될까? 작아져. 반대로 얘는 부피가 커지지. 부피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질량이라도 얘는 부피가 엄청나게 크고, 그치? 그러니까 물질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다 분산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여기는 그냥 빼곡하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작용하는 중력 자체는 크게 변하는 건 아니까, 그치? 근데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얘는 막 이렇게 뭉쳐 있는데 얘는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작용하는 중력이 그게 여기 훨씬 더 작게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는 다 중심이 이제 모여 있고 얘는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아래로 하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걸 많이 볼 수 있는 게 언제야? 낮에 뜨거운 태양이 막 지표면에다가 에너지를 막 가해서 가열시키지. 가열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진 공기 어떻게 돼? 막 위로 상승하지. 그치? 그러면은 요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할 때 상승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던 뭐 수증기 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물방울로 응결되어 말이야. 응결돼 버리니까 여기에 구름이 막 만들어져.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내릴 수 있는 거야?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야. 비가. 그러면 여기는 주변 공기보다 공기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 위로 많이 올라가 있지.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공기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기압이 제일 높다 그랬지. 근데 공기가 상승해서 올라가 버렸네? 그럼 여기 기압이 어떻게 될까? 낮아져. 그 여기를 뭐라 그래? 저기압이라고. 저기압. 그래서 뜨거워진 곳은 가열되어서 상승되니까 저기압이 만들어져. 그럼 반대로 밤에는 냉각돼 버리잖아. 그치? 냉각돼 버리니까 공기가 하강하면서 내려와 버려. 그러면서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압축이 돼 버리겠지. 점점 내려오니까 압력은 점점 강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압축돼 버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가 물방울이 수증기로 다시 바뀌어 버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구름이 있다가도 내려와 버리면서 구름이 소멸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아래에 공기가 많이 모이게 되겠지. 이걸 뭐라고 불러? 고기압이라고 불러. 근데 이 대기라고 하는 건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기체니까. 그치? 여기는 공기가 별로 없고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니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항상 확산해서 나가잖아. 그 뭐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 입자들이 확산해 나가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이거를 있지 바다하고 육지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보통 낮에는 바다가 더 뜨거워 아니면 땅이 더 뜨거워? 땅이 더 뜨겁지.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바다라고 할 때 낮에는 햇빛이 막 비추니까 땅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상승하는 기류가 막 만들어져. 근데 반대로 바다는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금방 가열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하강하는 기류가 만들어져. 그럼 이때 이쪽의 기압은 뭐가 되는 거야? 저기압이 되는 거고 이쪽의 기압은 고기압이 되는 거지, 낮에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 이게 뭐라 그래? 해풍이라 그래.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밤에는 어떻게 돼? 요게 뒤바뀌겠지.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 육풍이라 그래. 됐지? 그러니까 이러한 대류라는 현상 때문에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물방울도 같이 움직이잖아. 물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로 인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대류와 날씨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력 때문에 형성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멀리서 오는 힘이야. 요건 다 지구 중력 때문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이번에는 달의 중력 때문에, 달의 중력, 조력이라고 하는 힘이야. 요거는 달이 끌어당기는 뭐 만유인력이라고도 하고 중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달이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것 때문에 달과의 위치가 적절할 때 끌어당겨지면서 물이 모이고, 반대로 달이 좀 반대편으로 갔어? 그러면 끌어당겨져 가니까 물이 쭉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석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조석 현상. 뭐야 이게? 밀물하고 썰물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지? 그치? 달의 인력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치? 태양이란 녀석도 인력이 있는데, 중력이 있는데 어떠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달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렇지만 달에 의한 효과랑 태양에 의한 효과가 맞물릴 때는 어떻게 돼? 밀물이 졸라고 높게 들어오고 썰물이 겁나게 빠지겠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살이라 그랬어. 살이. 조차가 엄청나게 클 때.
밀물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썰물은 이렇게 빠지고. 근데 반대로 달에 의한 거랑 태양에 의한 게 상쇄돼 버리게 되면은 끌려가는 거랑 빠져나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겠지. 근데 그때는 어때? 조금만. 그래서 조금이라 그러잖아. 조금과 사리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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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웠었지, 그치? 자, 이런 것도 다 중력 때문인 거다. 그 다음에 생명체의 몸 구조하고 생활 방식. 자, 생명체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나는 놈들, 조류. 요 녀석들은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다녀야 되는 애들이잖아. 위로 막 올라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요 녀석들은 가벼워야 정상이겠지, 그치? 근데 가벼워지는 방법이 뭐 다이어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네는 어떻게 다이어트 했냐면 뼈를 다이어트 했어. 뼈를 다이어트 했어.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들은 뼈에 빈 공간이 졸라 많아. 뼈를 다이어트 한 거야, 얘네는. 뼈 다이어트를 한 거야, 쉽게 생각하면. 뼈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거지.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뼈 자체의 무게가 작아지는 거야. 중력을 작게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쉽게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 땅에 사는 애들 있잖아. 특히 이제 막 우리 직립보행하는 우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엄청나게 거대한 몸집을 끌고 다녀야 되는 코끼리 같은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 얘는 중력을 이겨가지고 막 걸어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뼈가 어때야 돼? 중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무겁잖아, 내 몸이. 근데 뼈가 빈 공간이 많으면 어떻게 돼? 쉽게 부서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뼈가 어때? 굉장히 단단하고 뭐라 해야 될까? 꽉 차 있어. 크게 형성되어 있어. 그리고 또한 그 골격,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골격근이 엄청나게 잘 성장해 있다. 이런 거. 무거우니까 그만큼 더 무거운 몸을 움직이려면 골격근이 더 크게 발달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뼈가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뼈는 단단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어. 속이 꽉 차 있거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병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뼈에 빈 공간이 막 생기지, 그치? 그런 경우도 있어. 그걸 골다공증이라 그래. 뼈에 다공, 빈 공간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 그래. 칼슘 섭취라든가 이런 뭐 대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그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 잘못해서 빡 부딪히면 뼈가 그냥 쉽게 빡 부러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어. 니네 족발 먹어보지, 그치? 족발 먹어봤잖아. 족발 사면 막 뼈가 이만한 게 들어있잖아, 그치? 그거 어때? 벽을 빵 치면 벽이 깨지지, 그치? 뼈가 부러지지도 않잖아. 근데 닭발 들고 팍 씹었어. 닭발 뼈가 내 이빨에 씹혀, 그치? 그래서 막 부러지지,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네는 뼈가 약해. 근데 얘네는 뼈가 엄청나게 단단하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육상 생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거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디로 가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자꾸 내려가니까 점점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아래로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하면은, 물론 대류와 관련된 거야. 대류와 관련된 건데, 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중력이 있는 상태라고 해보자. 양초를 연소시키면은 보통 불꽃 모양이 어때? 불꽃 모양이? 위를 향해서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무중력 상태. 자, 우리 지금 방금 뭐 했었어? 지금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잖아, 그치? 그 여기 위에다 썼지, 지금 내가. 그럼 뭐야? 이거 관련된 거지, 그치? 자, 동그랗게. 그럼 이유는? 자, 이거 서술할 수 있어야 돼. 그지? 네,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지금 여기다 쓴 거 중에 있어. 양초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 나 힌트 다 줬어. 대류가 어떻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설명해봐. 얘가 왜 위로 올라가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모르겠어요. 여기 답이 있다니까? 여기 뭐 어딘가 답이 있다니까? 뜨거워지니까 저기압이 돼요.
뭐 그것도 좋은 설명이지, 그지? 뜨거워지니까 주변의 공기가 가열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주변 공기가 가열되니까 상승해. 그걸 따라서 불꽃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무중력이야. 뜨거워도 안 올라가. 차갑다고 안 내려가.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 때문에 대류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중력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가, 여기가. 안 올라가. 올라갈 데가 없어. 그냥 여기는 위아래 구분이 없거든. 우리 보통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아래라 그러고, 그지? 그 반대 방향을 위라 그러잖아. 중력이 없거든. 그냥 위아래 구분이 없어. 이게 내 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내 아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중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대류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불꽃이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어. 그래서 우주선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불이 난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일반적인 불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그리지. 파이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잖아. 그치? 우주에서만 살았던 애는 이렇게 할걸? 파이어볼이지, 파이어볼. 그치? 그래서 우주에서 불이 나면 불 끄기가 힘들어. 왜? 이 불꽃이 이 상태로 둥둥 떠다니거든. 중력이 없으니까. 불꽃이 내려가지도 않을 거야. 올라가지도 않아. 위아래가 없거든. 그냥 가, 어디론가 막. 그럼 이게 여기 가다가 여기 옆에 붙었어. 그럼 여기 불 붙어. 그렇게 되는 거야. 불을 함부로 막 끄지도 못해. 왜? 불 끄려고 소화기를 탁 켜는 순간 나는 뒤로 확 나갈 거고. 그치? 불꽃은 앞으로 슉 나갈 거고. 그잖아.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우주로 나갈 때는 화기성 소재라든가 불에 타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전혀 안 가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주 비행사들이 평상시에 입고 있는 그런 옷들 있잖아. 나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 뭐 이런 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치? 영상들 막 검색하면 나올 거야. 거기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다 불에 안 붙는 옷이야. 불에 안 붙는 옷. 거기다 불로 지져도 불에 안 타. 방화복이지, 방화복. 근데 물론 불을 가져가지도 못하지. 그지? 라이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절대 못 가져가. 술도 못 가져가는데 뭐. 술도 불이 붙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들은 알아서 풀어보면 되겠지 뭐. 그지? 난 뭐 많이 설명해줬어, 이 정도는. 그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네 몫이지. 자, 78쪽의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는 중력이 작용한다. 작용하고 질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다. 중력의 크기는 뭐라 그러지? 똑같이 두 글자긴 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지. 무게라고 하지.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여기서 연직의 뜻이 뭘까? 중심? 우리 한문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연직. 수직 방향? 연직 방향? 자, 요거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연직이랑 수직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연직이랑 수직은 절대 달라. 같으면서 달라. 그치?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같으면서 달라. 연직은 뭐냐면 실연자에다가 고들 직자야. 실을 풀어놨을 때 떨어지는 방향, 그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되겠지, 그치? 수직은 어떤 면에 대해 직각 방향을 가지고 수직이라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직각 방향은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수직이랑 연직은 같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다른 거야, 어떻게 보면. 수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 대해서 직각인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연직은 무조건 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요 방향이야, 연직은. 뭐 이런 거에서도 요 방향이야. 무조건 요 방향이야. 무조건 요 방향. 알겠지? 연직이라는 건 무조건 이 방향이야. 그냥. 실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 그지? 자, 중력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맞나요? 중력이라는 힘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맞지? 자, 요거 되게 또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는 어떻다? 질량이 클수록 크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하지?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높이 h인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높이 h인 곳에서 뭐 하는 물체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애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서 뭐 하는 애랑 자유낙하하는 애랑 똑같다. 높이가 같으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다. 이 얘기지, 그지?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무슨 현상을? 뭐 자연현상을 얘기하겠지, 그치?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생명체의 생명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79쪽에 4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만 좀 볼게. 4번 문제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3kg, 1kg인 물체 A, B를 서로 붙여놨대. 붙여놓은 상태에서 A의 크기가 20N인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 문제 상황을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봐. 물체가 사람이요. 사람이 한 사람 여기 서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이 서 있어. 그 한 사람 뒤에 딱 붙어 있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막 이렇게. 이 상태인데 여기서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미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거기서 이제 여기 껴 있는 사람이 나야. 그럼 나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 밀어. 그럼 어떻게 되지? 나 뒷사람 밀지. 근데 뒷사람 미는데 뒷사람이 나를 또 밀지. 맞아요? 뒷사람이 뭐 버티고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뒷사람을 밀면서 뒷사람이 나를 앞으로 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 요거는. 물체로 다시 바꿔보자. 얘가 큰 거 하나 있고 작은 거 하나 있는데 하나는 3kg이고 하나는 1kg이야. 힘이 얼마 작용하고 있어? 20N 작용하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작용하는 모든 힘을 좀 더 나타내보자. 아까 얘기했지? 얘가 날 밀면은 내가 뒷사람을 밀면서, 그치? 내가 뒷사람을 밀면서 뒷사람이 나를 민다. 이렇게 되지. 이거 어떤 관계의 힘이지? 작용 반작용이지. 그럼 크기가 어떻지? 같고 방향만 반대이고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근데 나 이 작용 반작용하는 힘 얼마인지 모르겠지. 얼마인지 모르는 건 나중에 구하면 되니까 그냥 미지수를 쓰면 돼. 미지수 썼어. F라고 해볼게. F라고.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녀석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가 되는 거지? 20 받고 F 줘.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0 받고 왼쪽으로 F 받으니까 20에서 F 빼면 되지, 그치? 얘는 그럼 얼마의 힘을 받아? 그냥 F만 받지, 그치?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요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이거야. 자, 이렇게 식을 세워놨는데 알짜 힘은 무엇을 만들어준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준다? 가속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가속도 법칙을 적용하면 알짜 힘은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근데 얘네 둘의 가속도가 다를까? 똑같을 거야. 내가 이 힘에 의해서 뒷사람을 미는데 내가 빨리 가는 만큼 얘도 빨리 가겠지, 그치? 이해돼요? 자, 내가 이렇게 앞사람 밀면서 가고 있어. 내가 빨리 가는 만큼 얘도 빨리 가잖아, 같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봐봐. 힘을 받았는데 나는 졸라고 늦게 가는데 얘는 졸라고 빨리 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힘을 받았는데 내가 졸라고 빨리 가는데 얘는 졸라 느리게 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생각해봐. 내 뒷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어? 얘를 지나치지 못하면, 얘를 밀쳐내지 못하면 절대 빨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얘네 둘은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가속도가 어떻다고? 똑같아. 가속도도 모르지. 그치? 가속도 모르면 뭐 해야 돼? 미지수로 쓰면 되지. 얼마야? A. 얘도 A. 질량은 얼마지? 얘는 3kg. 얘는 1kg. 알짜 힘은 이거다. 알짜 힘은 이거다. 올라? 어디서 많이 보는 거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연립하면 되잖아. 난 두 개 더하면 되지, 그냥. 더해봐. F 지워지지.
그럼 20은 얼마? 4a. 가속도 나오네? 얼마야? 이렇게 되지. 자, 두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얼마다?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녀석한테 작용하는 알짜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5만 대입하면 되지. 3, 5, 15야. 20 받고 5 빼야 15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5만큼의 힘을 받는 거야. 5만큼의. 그럼 얘도 얼마만큼 힘을 받는 거야? 5만큼의 힘을 받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제 미지수 썼던 거 다 풀렸지. 그치? 요걸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 운동 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거야. 그건 이제 나중에 더 깊게 할 거고.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20이다. 얼마로 계산됐지? 5로 계산됐으니까 기억번 틀렸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5다. 맞지?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5다. 맞지? 그럼 니은 디귿이 맞겠네. 정답 5번. 자, 그럼 이거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까 내가 이제 하면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둘이 같이 움직인다 그랬지? 그냥 하나로 봐. 그냥 하나로 보라고, 하나로. 이거 하나야, 그냥 하나. 몇 킬로그램짜리? 4kg짜리 하나야. 4kg짜리 하나가 몇 힘에 받고 있어? 알짜힘 20은 4kg짜리 가속도 A다. A는 5. 똑같이 풀려. 그냥 그 다음 풀면 돼. 끝났지? 자, 하나로 봐도 돼. 하나로. 어차피 왜? 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거는 뭐 해보면 되겠지. 뭐 해보면서 부딪혀야지 뭐. 그지? 7번을 볼게. 7번도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정지해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처음 2초 동안 가속도 일정하지. 4로 일정하지. 그게 무슨 운동이라고 하면 돼? 등가속도 운동. 근데 2에서 4까지는 또 어때? 가속도가 바뀌었는데 또 일정하지. 그럼 또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럼 내가 안 알려줄 테니까 해봐. 요거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